재수없어. 공법이 제일 쉬웠어요. 오늘은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한 행위자인 중에 건축물의 용도에 이어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교재는 해커스 24년도 교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려면 해커스 쪽에 얘기해서 공법 교재를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용도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현재 대지 면적이 있는데 한 필지가 있고 이 필지가 14번지라고 한다면 14번지에 요게 지금 100평이면 건폐율이 50%란 얘기는 여기다 건물이 지표면을 덮고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 50평이란 얘기죠. 건폐율이 만약에 60%라는 얘기는 여기에 60평을 지을 수 있다. 조금 더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건폐율이 70%라는 얘기는 여기에 건물을 어떻게 해요? 10평 더 줘서 100평 중에 70평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건폐율은 대지면적 분의 건축면적 곱하기 100, 건축면적은 건폐율 대지면적의 100 나누기. 제한 목적은 건축물의 수평 규모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물의 1조 채광, 통풍, 화재나 비상시에 소화 피난 등을 위한 필요한 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어려운 거 없었죠? 건물이 만약에 너무 뚱뚱하면 불나면 옆으로 옮겨 붓기가 쉽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막혀서 통풍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용도 지역별로 적정한 건폐율을 정해서 건물이 어느 정도 뚱뚱해지느냐 이런 얘기를 정합니다. 그럼 용적률은 뭐냐?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연면적은 뭘 얘기합니까? 이겁니다.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연면적은 용적률 곱하기 대지 면적 나누기 100, 제한 면적, 제한 목적, 건축물의 입체적인 총 규모를 규제해서 토지의 고도 이용과 도시 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건폐율과 결합하여 건물의 층수 높이까지 간접 제한한다. 즉 이거죠. 대지 면적이 100제곱인데 용적률이 200%라고 한다면 우리 보는 것처럼 1층에 50평씩 각 층을 지으면 4개 층이 5, 4, 20, 200평이잖아요. 200m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0m 제곱이면 200m 제곱의 건물을 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 개념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초보자를 위해서 좀 테스트 해볼게요. 300평의 땅이 있는데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60이라면 얼마를 짓죠? 1층은 6, 38, 180평. 그러니까 300평이라면 1층에 180평 짓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높게 올라가서 용적률이 200%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300평이라면 600평까지 건물을 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층을 150평씩 짓는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2층이 150평, 3층이 150평, 4층이 150평. 그럼 합쳐 얼마요? 4층까지 해서 600평을 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짓는 거는 본인 마음이에요. 이렇게 해서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200%다. 그럼 본인이 지을 때 건폐율을 50%까지 한다면 4층으로 짓는 거고 건폐율을 내가 지금 40%로 잡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5층으로 질 수 있겠죠. 왜? 40평씩 5개 층을 짓게 되면 2층, 3층, 4층, 5층을 짓게 되면 우리 보는 것처럼 각 층이 40평씩 5층 그렇게 지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봤는데 이러한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한다. 즉 건폐율 용적률은 법률이 정하는 최대치가 있으면 다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내에서 너희들 지자체 조례로 각각 너희들 특관시군 조례로 알아서 정하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 쭉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가끔 수치를 물어보진 않지만 어디가 더 큰가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풀어볼까요?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용도적 지도를 여러 번 그려봤었죠. 그러면 대한민국 지도가 이렇게 있다면 보존되는 용도 지역이 농림지역이 있고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개발되는 지역이 바로 도시지역인데 이런 도시지역은 쭉 나눠져서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상업지역이 있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공업지역이 있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개발과 보존의 중간에 껴있는 지역이 관리지역이 있고 이런 관리지역은 농림지역 분위기를 띠는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분위기를 띠는 보존관리,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 이렇게 나뉘어지고 그 다음은 주거지역은 다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으로 나눠지죠. 다음은 공업지역이 있다면 여기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그 다음은 준공업지역으로 나눠집니다. 다음은 녹지지역이 있다면 녹지지역은 다시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 다음은 보존녹지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의 판이 딱 정해졌을 때 건폐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전화번호 하나 외워주세요. 여러분 공부하다 막히는 게 있으면 567-9878 1로 전화하면 여러분의 질문방에서 처리가 됩니다. 567-9878 외우시고요. 567-9878 처리 외우시고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건폐율에 대한 얘기는 567-9878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공업지역은 처리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이 건폐율에 대한 얘기는 정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여기는 비도시역이죠? 비도시역으로는 이사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쪽은 2, 여기는 4 이렇게 외우면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요. 건폐율에 대한 어떤 큰 축에 대한 얘기는 이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는데 567-9878 처리 외우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기억할 게 있어요.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얘기가 90, 일반이 80, 유통이 80, 근린이 70인데 근린이 더 작다는 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린상업지역은 주거지역, 인접지역에서 근접되고 인접돼 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상업지역이 근린상업지역이고 얘들이 건폐율이 크면 주거지역을 압박을 가하니까 주거지역 수준에 맞춰놓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업지역은 70이죠. 오히려 상업지역보다 적죠. 이유는 공업지역은 공장이 많기 때문에 공장이 건폐율 커지면 불이 날 때 화마의 피해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70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존하기 위해서 20, 그 다음에 여러분 보는 농림지역, 생산지역,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존관리는 20, 계획관리는 40이 되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건폐율 용적률을 정하고 있는데 뭐 이건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 건폐율의 특례 나오고 있는데 이 특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요 얘기 하나 해볼게요. 다음의 경우에는 80분 이내 조례에 대해서 이걸 정할 수 있다. 일단은 취락지구라는 게 있어요.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즉 녹지지역이야 비도시 지역에 원래부터 마을이 있었다고요. 그럼 이 마을에 집들을 짓게 될 때 용적률은 건드리지 않지만 1층 마당은 조금 작게 하고 건물을 크게 하기 위해서 취락지구는 60으로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취락, 줄걸 낙자죠.
인생은 60부터 즐겁다 해서 취락지구, 락 이렇게 외우세요.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40%가 됩니다. 그 다음에 녹지적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30 이하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렇게 외우세요. 개발은 몇 개? 4개죠. 그래서 요거 40 이하로 외우시고, 다만 이제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30 이하로 개발진흥지구 건폐율을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어떻게 해요? 4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의 자연공원은 60 이하. 다음은 산업입지 개발법에 따른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7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산업입지 개발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80 이하로 되어 있죠. 이것도 나중에 용적률과 같이 암기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폐율 강화 또는 완화. 다음의 경우는 건폐율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해서 토지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강화시키는데, 특강시구는 토지용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낮춰야 된다고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인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최대 한도의 40% 이상 범위 내에서 도시군구획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필요하다면 건폐율이 최대 한도에서, 이게 최대 한도예요. 그럼 40% 이상의 범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강화시킬 때는 최대 한도가 예를 들어 60이라면 60의 40% 이상 범위죠. 그럼 어떻게 해요? 64, 24, 4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까지는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암만 강화시켜도 어떻게 해요? 40% 밑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과밀화 방지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낮출 때는 조금 낮출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음의 경우에 대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잘 보세요.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 중 방화지구, 불이 나면 건물이 넓어지면 불이 붙으니까 방화지구에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 구조인 건축물 중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80에서 90%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요 80, 90과 여기 나오는 40은 같이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최대 한도의 40% 이상이라는 얘기고,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 우리가 건폐율이 70에서 90까지로 정해져 있고 100짜리는 없어요. 그럼 90으로 정해 있는 중심상업지역은 완화한다는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중심상업지역 얘기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요?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이죠. 그럼 재밌는 건 중심상업지역은 없는데, 여러분 이게 또 재밌습니다. 완화가 안 되는 게 또 있죠. 뭐냐면 유통상업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이죠. 그럼 여기는 필요하다면 90% 이내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80에서 9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이게 나오는데 이것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완화 얘기가 나오는 지역은 여기 나오는 준주거 지역에서 공업지역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건폐율의 완화를 시킬 때 80에서 90 사이로 조례로 완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0평이라면 80평이나 90평 질 수 있게 그 사이로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요 중에서 완화가 되지 않는 데가 딱 2개가 있어요. 뭐냐면 중심상업지역 완화 없죠. 완화 없는 게 원래 얘는 90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완화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 유통상업지역은 완화라는 얘기가 없어요. 왜 없냐면 여러분 유통상업지역은 동적 흐름을 중시하는 데고, 동적 흐름을 중시하는 요 유통상업지역에서 완화를 시켜주면 건물이 뚱뚱해지면서 주차장도 좁고 대지도 조성이 조금 되니까, 마당이 좁으니까 완화됐을 때 유통의 흐름에 문제가 있어요. 시험 볼 때 이게 나옵니다. 방화구조,
방화구역에서 내화 구조를 지어서 완화를 할 수 없는 지역은 일단은 여러분 주상공업지역 중에서 얘네들은 말이 안 되고 준주거지역부터 공업지역까지인데 그중에 얘랑 얘는 완화가 없다.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다음 여러분 밑에 보면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방제지구에서 재해저감 대책에 부합되게 재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써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150%면 100평보다 더 짓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법문을 잘 이해하셔야죠. 여기서는 뭐를 얘기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게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볼게요. 계획관리지역. 그럼 계획관리지역이면 건폐율이 40%인데 이 지역이 방제지구에서 재저감주택에 부합하게 재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이에요. 그럼 뭐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재 막기 위해서 건축비를 더 들여서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물난리가 나면 물에 대한 침수, 배수를 다 하는 그런 건물 등을 지었다. 그럼 이런 경우는 해당 용도적 건폐율이 40%에 150%니까 1.5배죠. 그럼 1.5배면 얼마까지 진다는 얘기예요? 60% 건물을 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제지구에서 재해저감 부합하게 재예방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이런 데는 용적률이 건폐율이 1.5배 완화된다. 이건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녹지지역이야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 내 도시군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전통사찰,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그 다음 한옥. 그러면 여러분 여기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을 수 있다는 게 30%까지 범위 내에 완화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요거는 위에 나오는 얘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용도지역을. 왜냐하면 간단해요. 건폐율이 20%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적 시험 문제 나면 기본으로 주는 문제예요. 다음 중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역에서 건폐율 30%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아닌 걸 고르시면 계획관리가 답이죠. 계획관리는 원래 40%니까 완화라는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뭡니까? 전통적인 느낌의 건물 짓는 거, 전통사찰, 한옥, 지정문화재 이런 거는 30% 범위 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녹지지역이나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 건축할 때는 이런 데는 60%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우리 이런데 농업용 생산을 위한 경우에서는 60% 이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 이제 외울 건 없습니다. 여기도 계획관리는 필요 없죠.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에 편입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1차 산업용 건물 짓는 건 도시적 편입가는 건물과 뭔가 안 맞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획관리 완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역에서 1차 산업용 건물 관련돼서 짓는 것들은 뭐다? 30%까지 완화된다. 그러나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에 갈 땅이니까 1차 산업용 건물 지어서 완화시켜서 개발을 장려하지는 않는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서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의 60%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써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도표를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 그럼 이런 경우는 60% 이하 조례로 정하게 완화를 시켜준다. 그러면 그 60% 이하 조례로 완화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농업인 주택을 짓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폐율이 6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도 여러분 계획관리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된 도시계획설 유원지의 건폐율은 30, 공원은 20%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정한다. 뭐 이 정도의 건폐율 완화 규정은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용적률의 특성, 용적률의 조정, 용적률에 관한 기준 200%의 범위 내에서 특관시군 조례로 따라 정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개발진흥지구 100% 이하 써 있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우리 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은 얼마? 40. 용적률은 100% 이하로 완화시켜준다. 이거 지금 요조문과 아까 우리 요조문을 비교해야 되죠. 개발진흥지구 건폐율은 40 이하잖아요. 물론 자연녹지 같은 데는 너무 커지면 문제돼서 여기만은 30으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보는 여기 보는 거 개발진흥지구가 있다면 자연녹지는 30, 그 다음에 그 외에는 40, 용적률은 100이죠? 그럼 이렇게 외우세요. 개발이 몇 개예요? 4개죠. 그러니까 40. 그 다음에 개는 109가 맛있다. 100.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 자연녹지는 300.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건폐율이 40이에요. 용적률 어떻게 해요? 80이죠. 그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배 타는 사람들이죠? 배 타는 사람들 사주 보면 팔자가 세요.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사주 팔자 세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에 대한 건 100% 이하. 그 다음에 농공단지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우리 보는 것처럼 용적률이 150% 이하. 그러면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우리 보는 것처럼 우리 이쪽에 보시면 자연공원법은 건폐율이 60. 자연공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용적률이 100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자연공원이잖아요. 어떻게 외우냐면, 여러분 자연공원 계룡산 데 놀러 가보면 고기 구워 먹죠. 고기 육. 외우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연공원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만세하면 용기 100배잖아요. 그래서 자연공원 고기 먹고 용기 100배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자연공원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특성, 건폐율 60배, 용기 100배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 대해서 우리 보면 국가산업단지, 그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그 다음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같은 데 얼마? 80이잖아요. 외울 수 있죠? 그 다음에 농공단지는 얼마? 70. 외우시고. 근데 여기 이렇게 외워놓고 보니까 밑에 딱 보니까 뭐가 나와요? 용적률에 대한 얘기 나올 때 우리 나오는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150이야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일단 머릿속에 산업단지죠.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는 사람들이 열심히 팔팔하게 일해요. 그래서 얼마? 80 외울 수 있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 보는 것처럼 농공단지는 얼마? 70. 그리고 용적률은 150. 조금 이렇게 산만한 듯 하지만 정리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외우기 쉽게 얘기해 볼게요. 농공단지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골 마을에 공장 짓는 게 농공단지거든요. 그러면 농공단지는 이런 얘기죠. 어떻게 외우느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시골에 가보면 농공단지에 일하는 사람들은 7시까지 일한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가서 어떻게 해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오후에서는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저녁 7시까지 일한다. 그리고 집에 올 때 어두우니까 15야 밝은 달이 뜬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외우시면 외워지는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예요. 이 규제는 이 두 개가 따로 있으니까 제가 요거 지금 여기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개발진흥지구가 있다. 그럼 건폐율 용적률 완화. 개발진흥지구 개발은 몇 개? 40개. 109가 맛있다. 100. 다만 자연녹지만은 30이라는 건 별도로 좀 외워주시고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사주팔자가 세다. 40, 80 외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연공원에 대한 얘기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연공원에 놀러 갔다. 그럼 고기 거 먹는다? 고기 육. 그죠? 예. 그 다음에 산에 가면 용기 100배. 용적률 100%까지 완화된다. 외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는 산업단지가 있다. 산업단지는 국가 일반 산업단지, 도시 첨단 산업단지는 일꾼들이 팔팔하게 일해준다. 농공단지가 있다. 그럼 농공단지 일하는 사람들은 저녁 투잡이잖아요. 투잡. 보통 사람은 6시까지 일하지만 얘들은 6시에 농공단지에서 일하고 나와서 반 일하다 보니까 7시까지 일하고 집에 갈 때 15야 밝은 달이 뜬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여러분이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암기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들 기억하시고, 예. 자, 그 다음은 하나 더. 취락지구는 줄걸락자. 인생은 60부터 60 이하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건폐율 용적률의 특례 규정은 여러분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의 완화. 용적률 완화는 건물이 커진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건폐율 완화는 건물이 뚱뚱해지는 거고 용적률은 거대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건물 주변에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할 경우에 특관시군 조례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 일단 용적률 완화가 이용도가 높은 준주거 지역 또는 어떻게 해요? 상업지역. 다만 여러분 여기도 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유통상업지역의 건물이 뚱뚱해지거나 커진다는 건 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 시험 볼 때 꼭 기억하세요. 유통상업지역은 흐름을 중시하다 보니까 건물이 작다. 그 다음에 이런 공업지역, 즉 주상공업지역이 있는데 주상공업지역에서 건축물이 다음 경우에는 경관교통, 방화, 위생치장이 없다 할 때는 120% 이하에서 용적률이 150% 이하에서 완화할 수 있다. 즉 용적률이 500%면 해당 용적률은 500%에 120%니까 얼마? 600%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완화하는데 공원광장, 하천 그 밖에 건축 힘든 공지가 도로를 전면도로라는 대지안에 건축물이나 공원광장, 하천 그 밖에 건축 힘든 공지에 20m 이상 대지안에 접한 건축물. 그러니까 대지가 이렇게 있다면 우리 보는 것처럼 옆에 공원이나 광장, 하천 등이 건축 힘든 공지가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에 건물이나 공장 질 때는 여기 보면 그런 공장과 하천 건축 힘든 공지에 20m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그럼 옆에가 비어 있으니까 건물을 더 크게 질 수 있다는 얘기고 또 너비 25m 이상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 면적이 1,000제곱 이상인 건축물들은 완화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옆에 빈 땅이 자연이 있다면 얘가 커져도 안 답답하니까 완화된다. 이 중에 유통상업적은 제외한다.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에 용도지역지구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제공을 해서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에 대해서 200% 이내 범위 내에 제공비율에 따라서 도시공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누이좋고 매부좋고예요. 뭐냐면 상업지역 같은 데 보면 이런 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확장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업지역이라면 내가 여기 있는 이 땅을 지금 건물은 어차피 못 지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공공시설비로 제공한다. 이게 기부채납이에요. 기부채납하면 여기는 이거는 어차피 보상금 내가 안 받지만 대신에 위에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요만큼 질 거를 요만큼 더 질 수 있게 완화시켜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용적률이 200% 범위 내에서 제공비율에 따라서 완화된다. 그러니까 내가 땅을 많이 기부채납했다면 더 많이 되는 거고 원래 도시계획설정이 조금밖에 없어 조금밖에 기부채납 못했다면 그 비율대로 했던 원래 짓는 거에 2배 이내에서 비율대로 완화된다. 마찬가지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도 이렇게 해서 완화가 된다. 즉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누이조건 매부조건 어디 상업지역과 재개발 재건축 여기만 된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위에 나오는 것과 밑에 나오는 것을 혼돈시킬 수가 있어요. 위에 나오는 것은 준주거 이하 상업지역 공업지역인데 유통상업지역을 뺀 데서 옆에 빈 땅이 넓은 게 있다면 여기도 완화시켜주는 거고 밑에 상업지역과 재개발 재건축은 기부채납 비율에서 200% 이내 내에서 완화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뒤에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용적률 완화는 여기 임대주택 짓는 거에 대해서는 120% 범위 내 완화가 있고, 방제지구에서 재저감 대책을 했을 때는 이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 140% 이하 범위 내 조례가 정한 비로 완화된다. 이런 역은 기억하시고, 그 다음은 여기 나오는 이 얘기는 빼고, 그다음 여기 보세요. 용도적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용도적 없는 땅도 있습니다. 정말 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런 데 보면 용도적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행위자는 강한 쪽으로 간다. 이것만 알면 돼요. 강한 쪽으로 간다. 무슨 얘기냐면 용도적이 없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되는 거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 용도적 지정이 안 됐다면 자연환경 보존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에서 용도적이 세분되지 않았다면 도시지역에서는 제일 센 게 뭐예요? 보존녹지고, 나머지 관리지역에서 제일 센 건 뭐예요? 보존관리 행위자를 적용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이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그 다음은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여러분 여기는 도시지역에서입니다. 어떤 거냐면 도시지역에서는 농지법에 농지증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도시지역에서 농사 짓는지 주상공업적이 없으니까. 다만 녹지지역은 필요한데 도시군계획시설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에 이렇게 있다면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다면 여긴 농지증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녹지지역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녹지지역은. 그 녹지지역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녹지지역은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 이 얘기가 맞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공원부지예요. 녹지지역의 공원부지. 그러면 녹지지역은 농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참 맞는데 녹지지역의 도시계획설 부지는 공원부지가 있다면 여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거 생각을 잘 해보시면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이건 여러분 조금 힘들지 모르니까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도로법상 도로가 있는데 도로법상 도로에는 접도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국도와 지방도에 있는 것들이 접도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얘들은 나중에 도로 확장이 될지 모르니까 접도구역을 둬서 건물을 뒤로 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은 도로법상 도로인 국도와 지방도는 장거리 고속주행을 해요. 차들이 달리다 부딪히면 튀어요. 사고 나면 옆으로 튀어 들어갑니다. 건물이 바로 앞에 있으면 건물로 들이받을 때 굉장한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건물을 뒤로 빼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도시지역이 딱 됐다면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 설계가 우선하다 보니까 장거리 고속주행이 어려워요. 여러분 머릿속에 과천에 생각해 보면 인덕원역을 지나는 것도 국도입니다. 그 다음에 수인산업도로도 국도인데 이런데 도시지역에는 인근이 다 개발되니까 장거리 고속주행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접도구역이 있어도 접도구역 행위자는 안 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용도지역이 이런 식으로 있다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을 때 여기에 농지가 있다면 농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사는데 이런 주상공업지역은 농사질 땅은 아니니까 농지증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녹지지역이 있다면 여기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녹지지역이 여기 지금 보니까 공원부지인 도시계획 시설이라면 도시계획 시설에서는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농지증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여기는 농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들이 용도 지역별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얘기는 여러분이 봐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도 지역에 대한 개념 살펴봤습니다. 행위자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용적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용적률에 대한 얘기는 좀 짧게 따로 모았습니다.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 시험에서 수치를 물어보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나 용도 지역별로 어디가 더 많이 용적률이 높느냐 낮느냐 이런 우열을 비교하는 문제는 제법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를 하면 돼요. 일단 머릿속으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이쪽은 보존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용적률 자체가 80이에요. 그런데 계획관리적의 용적률은 100이죠. 이 B도식은 딱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딱 보니까 녹지 지역이 있다면 녹지 지역도 모두 100 이하 조례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100 이하 조례, 여기는 80 이렇게 외우면 되고, 그 다음은 주거지역 같은 경우 용적률은 500%, 그 다음에 상업지역 같은 데 용적률의 최대치는 1500 이하. 근데 사실 대한민국에 1500까지 주는 데는 없지만 어쨌거나 법무는 1500 이하.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400 이하입니다. 그럼 머릿속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 공업지역보다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맥시멈이 더 크구나. 왜냐하면 준주거지역 때문에 그래요. 공업지역은 완전히 공장이 크게 졌다 불나면 난리가 나니까 용적률도 400으로 좀 주는구나.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보면 이런 식으로 용적률에 대한 얘기를 딱 볼 때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 제일 작은 데부터 100부터 시작하네요. 100, 150, 200, 250, 300 딱 가는데 여기서 그럼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등장해요. 우리 전화번호로 567-9878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용은 50, 일반은 60, 준주거는 70인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등장하죠. 뭐가 등장하느냐? 우리 보는 것처럼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50으로 더 줄어요. 그러니까 5, 6, 7인데 6에 걸리는 일반 주거가 1, 2, 3종 일반 주거가 있는데 3종이 더 작다는 얘기예요. 건폐율이. 왜 그러느냐? 3종 일반 주거는 층수 제한 없이 아파트 고밀도로 짓는 데예요. 그럼 세대가 많아지면 어때요? 주차장도 많이 필요하죠. 그럼 이럴 땐 건물이 뚱뚱해야 돼요? 날씬해야 돼요? 날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건폐율 50으로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100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가 5, 6, 7 쓰는 1종, 2종 전용주거, 1, 2, 3종 일반주거 쓰면 100부터 시작해서 50씩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준주거지역에서 갑자기 이게 500으로 딱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500으로 올라가는데 시험 볼 때 이게 자주 나와요. 준공업지역이랑 준주거지역이랑 어디가 더 높은가? 준공업지역보다는 준주거가 높다. 이유는 준공업지역 같은 데는 어쨌거나 공업지역이라 불나면 난리 나니까 준주거가 오히려 상업적 업무적 기능이 주거적 기능에서 보완되기 시작하니까 여기가 500이다. 요거는 외우셔야죠. 여기 이제 빨간색 2개 주의하시고, 다음은 상업적이 딱 있다면 여기도 여러분 어때요? 제일 큰 게 여러분 알고 있는 중심상업지역.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00씩 떨어져요. 일반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이 제일 적다고 했죠? 왜? 주거지역 인근에 근접되고 인접돼서 그들의 생활에 지원을 해주는 게 근린상업지역이니까 얘들이 너무 크면 주거지역 침탈하니까 얘가 제일 적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상업지역은 1500부터 시작해서 200씩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500, 1300, 1100, 900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딱 보면 거꾸로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이 300,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일반공업지역이 350, 준공업지역이 400.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환경오염이 되더라도 공업하러 가는 전용공업지역에 용적률을 더 세게 두면 공업화되는 환경오염되는 게 너무 심해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는 오히려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전용공업지역이 더 낮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중심 일반 근린 유통은 어떻게 해요? 쭉 200씩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적은 게 상업지역이 어디다? 근린상업지역이다. 이건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거꾸로죠. 제일 센 게 전용공업지역이지만 환경오염 되니까 용적률은 더 낮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는 300, 350, 400 이런 식으로 논리가 있구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존 녹지가 80이야.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100이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존 녹지가 80짜리는 기억해 볼 만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업지역 순서가 좀 뒤바뀌어져 있다. 이거 기억해야 되고, 근린과 유통 중에 어디가 더 작다? 근린이 작다. 기억하시고, 완화는 안 되는 거 어디다? 유통은 완화가 없다. 이런 거 외운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녹지 지역에 대한 얘기는 보존 녹지는 80, 나머지는 100이다. 외우시고, 나머지는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100, 80 다 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는 80, 여기도 어떻게 해요?
80, 나머지는 100 이렇게 외우시면 여기는 100, 여기는 80, 여기도 80 이렇게 외우면 용도적 지도표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딱 잡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얘기 간편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챕터 한 짧은 강의 단원 봤습니다. 감사합니다.